제가 과거에 이 섹터 추천을 할 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2주 안에 다 올라갔잖아요. 다 보면 바로 올라간 것도 많고, 다음 주에 뭐가 갈 것이다, 다다음 주에 뭐가 갈 것이다, 여기서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. 왜 저는 이렇게 알까요, 이걸? This is the future. 그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교육 관련된 주식들이 몇 개 있어요. 예. 메타버스는 뭔지 아시죠?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난 3월 22일인가 그 밤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, 차에서. 그때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이 저기 교육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 그게 어제 상한가 갔어요. 그리고 메타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. 메타버스, OTT, 메타버스나 뭐 디지털 화폐, OTT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지금 상승, 뭐 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까지는 들어갈만 해요. 시장분들도. 메타버스, OTT 치면 돼요. 그 다음이 이제 메타버스인데, 지금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한 대여섯 종목이 있어요. 크게 이제 부각된 그 종목은 떨어지면 그냥 사면 올라가요. 떨어지면 이런 섹터 같은 경우 떨어지면 그 기준은 과거에 제 그 영상의 타점을 보는 그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, 떨어지면 매수야. 떨어지면 메타버스도 내가 맨날 떨어지면 매수, 떨어지면 매수, 디지털 화폐도 떨어지면 매수, 떨어지면 매수 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. 뭐 그때까지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거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노출되었던 그런 정책주들을 빼고, 예,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달에 지켜볼 정책주는 철도 테마. 제가 과거에 이 섹터 추천을 할 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2주 안에 다 올라갔잖아요. 다 보면 바로 올라간 것도 많고 1주에서 2주 안에 무조건 올라갔어요.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보세요. 돌려서 차트를 보시고.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철도 테마를 말씀드리냐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지난주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관심 종목이 대북 철도주, 디지털 관련주가 좀 조정을 보인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, 근데 철도주는 시세가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어요. 일단 제가 일요일날 찍어서 월요일 아침에 올렸나? 하여튼 뭐 그쯤 새벽에 올렸나? 뭐 그랬을 거예요. 제가 철도 테마를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날이죠. 예, 26일. 그리고 이날 다음날 바로 이제 52주 신고가를 역시 갔습니다. 앞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다른 섹터도 추천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제가 말을 하고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날 또는 늦어도 2주 안에 다 52주 신고가를 갔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, 이거는 이제 회자가 한번 됐었어요, 시장에서. 이것도 정책주란 말이에요. 정책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섹터기도 해요.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화폐입니다. 디지털 화폐. 지금
철도주나 과거 제가 추천드린 거는 다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전에 추천을 드린 건데, 이거는 한번 움직였단 말이죠. 1파 내지는 1.5파 정도? 그 정도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. 저는 항상 추천을 할 때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리고, 저조차도 바닥권에서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해요. 바닥이 확인된 거를.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바닥이 확인이 안 됐어요. 근데 제가 뭐 이것저것 다 재봤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지긴 힘들다,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, 그게 고개를 들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정고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모멘텀이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,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추후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맞아요.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지난달 한 달 전부터 이제 디지털 화폐 테마 매수를 좀 추천을 많이 좀 해주셨어요. 그다음에 코인에 대한 하락과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 디지털 화폐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생길 확률이 좀 있다,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, 또 귀신같이 많았거든요. 이걸 어떻게 좀 예상을 어떻게 알고 좀 하신 건지. 코인 관련된 질문이 왜 이렇게 많냐, 근데. 요새 난 이게 코인 관련된 질문이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져 나왔어요. 이메일로. 우리가 이제 모든 자산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자산의 성향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,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코인에 대해서 과거부터 보수적이었고, 거기에 있어서 코인의 반대 성격인 디지털 위안을 이 중국 정부가 밀고 있다는 거는,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뉴스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, 내가 디지털 화폐를 추천하면서 중국에서 이슈가 생길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건, 이게 이제 결국엔 시간 문제였다는 거지.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건.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는 차트와 어떤 이 재반 환경까지 고려를 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까지 어떻게 또 이제 맞춘 건데, 중국 정부가 코인 규제에 관해서 다 알고는 있었지만 뭐 그거를 언제 실행을 할 것이냐, 제재를. 근데 문제는 지금 실행을 한 거지.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도 염두는 해두고 있었지만 시기까지는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고, 솔직히. 단 중국 정부는 내년 동계올림픽까지,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디지털 위안의 어떤 상용화, 그거를 목표로 디지털 위안을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다. 지금에 와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, 우리 입장에서는. 그래서 그 행동이 이 코인 하락에 있어서 기름을 부은 것이고, 그건 어차피 결정돼 있었던 문제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지난 한 3주 전 그때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내가 찍은 영상에서 우리나라 그 미국 정부, 뭐 우리나라 정부, 뭐 각 나라 정부에서 규제 얘기를 하면서 코인의 규제가 오면은 디지털 화폐가 뜰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 사업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, 그거는 팩트지, 이제.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테마주에 네이버 카카오 뉴스가 이제 불을 지피게 된 거지. 왜냐면 그때 중국 정부의 이슈로 내가 이제 추천을 한 건데, 지금 때마침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 디지털 화폐 테마는 가볍게 볼 테마는 아니다.
그렇다고 올랐을 때 따라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얘기했을 때 샀으면 지금 벌써 수익이 많이 났겠지. 지금 따라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.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.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맥주가 올랐잖아요. 근데 이제 1년이 안 남았어요, 대선이.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거란 말이죠. 예, 공식화했을 때 정책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인맥주는 시들시들해질 거예요. 시세도 많이 낮고. 그렇다 그러면 정책주를 봐야 되겠죠. 하지만 아직 정책이 안 나왔잖아요. 근데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야권에서 지금 옛날에 밀었던 게 이제 원전이잖아요. 여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이제 원전이란 말이죠.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. 그리고 남북 관계라든지. 예,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, 일단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공식화했을 때 이제 공약을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원전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정치나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그런 분들도 제 말에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, 그래서 원전 관련주 정도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출산 테마가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출산 국가죠.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, 뭐 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있어요. 근데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 해요. 왜냐면 제가 말한 거를 듣고 또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, 그러니까 두 개는 좀 확률이 높다.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원전주들하고 제약바이오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. 수익 나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고요.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, 그 원전 관련주도 12년 만에 온 거예요, 지금. 사이클이 12년 만에 온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단기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. 계속 떨어지면 매수예요. 떨어지면 매수. 이런 것들. 그리고 원전주는 앞으로도 이 정권이 바뀌던 안 바뀌던 이미 대세는 이 지금 현 정부에서 원전을 죽이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죠. 비용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봐요, 저는. 원전이 갈 길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죽지 않아요, 절대. 더군다나 이번 대선에서 지금의 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을 시 이거는 더 세게 갈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섹터 앞전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섹터에 대해서는 한번 그 관심 있게 보시고, 그거를 꼭 돈을 버는 용도로만 쓰시지 마시고요.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. 예,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몰린 섹터만 볼 줄 알면 이 시장에서 거의 반 이상 승리하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. 거기만 옮겨 다니면은 손실이 안 나거든요. 하락장에도 돈 벌 수 있어요. 그리고 시장의 고수와 하수와 차이는 저는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를 중점적으로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, 영상을 보실 때 좀 이 HTS도 깔아놓고 차트도 한번 보시고, 아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제갈공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파동이 아직 진행이 안 됐네, 뭐 이러면은 요거를 한번 봐야겠다. 이게 맞춰서 제갈공명 말대로 키 맞추기를 하는지, 그런 본인의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들을 본인 걸로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. 예, 그러라고 이거 영상 올리는 거예요. 단순히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것만 쏙쏙 해갖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나중에 다 까먹는다니까요. 이 돈이 몰리는 섹터 구별법이라고 해야 될까?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주식 자체가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. 내가
체득해서 내가 달라져야 하는 거거든요. 따라 해도 한두 번은 먹을 수 있겠지만 계속 못 먹는다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. 그런 질문이 엄청 많이 와요, 저한테. 근데 그거는 힘이죠, 사실. 그거를 그렇게 뭐 단기간에 뭐 일확천금을 벌고 싶은 욕심이에요, 욕심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섹터만 잘 들어갔어도 지금 200%도 넘게 났어요. 3개월 만에 수익이. 지금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. 몇 분이 저한테 메일 온 분이. 잃지만 않으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월 1,000만 원 가지고 월 20% 정도만 수익을 낸다 그러면 1년이면 1,000%예요. 복리로 따졌을 때 1억이 좀 안 되거든요. 9천 정도 돼요. 잃지 않고 20%를 버는 거는 물론 쉽지 않죠. 물론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장이 뭐 꼭 작년처럼 그렇게 대박장이 아니어도 15에서 20%는 웬만한 전업 트레이더한테는 그게 무리한 수익률은 아니거든요. 제가 경험해 봤을 땐 그래요. 물론 모찌 금액이 크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. 근데 보통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가볍고 손절도 빠르고, 손절도 하기 쉽고, 금액이 커지면 손절하기도 힘들어요. 훅 내려가 버리니까, 내 물량을 털어버리면.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%를 목표를 잡으시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10%든 10%든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안 잃고 복리로 쌓아 나가신다면 뭐 큰 부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는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이 진짜 기준을 빨리 만드셔서 이 젊으신 분들, 특히 20, 30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빨리 실력이 늘고 싶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제 메일이 오시는데, 하루라도 빨리 기준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어린 나이에,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도 타고 벤틀리도 타고 그럼 좋잖아요. 뭐 트리마제, 뭐 갤러리아 포레 뭐 이런데 살면 좋잖아요.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. 그 길은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기준을 확립을 해서 잃지 않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. 수익을 내려고 달려들지 말라.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세상에는 저도 한 40년 살아보니까 그래요.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도 이유 없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. 다 이유 있는 거거든요. 이 시장에서 거의 90% 이상이 손실을 보는데 그분들이 다 이유가 없겠습니까? 다 이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, 저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결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이 대한민국에 주식을 하는 어떤 트레이더보다도 정말 힘들었다고 자부하거든요. 차차 나중에 제가 뭐 유튜브를 좀 더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저의 이력들이라든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정말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저보다 더 힘들었던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. 이 경력이 좀 오래된 트레이더들 중에서는.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주식을 해오면서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. 정말 한강도 몇 번 간 적이 있고, 그거 말고도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. 주식 외적으로도, 뭐 다른 사업적으로도 뭐 크게도 막 사기당했었고 그래요. 뭐 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건물 한 채 값도 날려봤어요. 이런 뭐 이런데 서울 뭐 강남이라 이런 데 말고 이런 어떤 외곽권의 건물 한 채 값도 날려봤어요. 저는 사업을 하다가 주식에서 번 거. 그러니까는 다 사연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
좋게 나는 될 수 있다, 나는 버티면 할 수 있다, 어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도 이 시장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힘들었을 때 2000년대 2006년 7년에 제가 절도 다니고 수련원도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지리산 어디 수련원, 마음 수련원이라는 데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어떤 시의 한 구절이 있어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시거든요, 이게. 거기에 나오는 이 시의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. 시간은 나를 위해 늘어지지 않으니 깨침이 없음은 누구의 허물인고.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. 안녕.